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변압기의 원리는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봅니다. 2번 지금 보시면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0Hz일 때 몇 배가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저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바뀝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뭘 묻느냐? 자속 밀도를 물어요. 근데 요 관계는 변압기에서 종종 묻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전력 E는 4.44의 FN 파이인데 이것을 4.44의 FN 파이 대신에 BS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파수와 자속 밀도가 어떠냐고 물었죠. 그래서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봅니다. 보세요. F는 4.44 NBS분의 2가 돼요. 2가. 그러면 똑같은 전압에서 주파수와 자속 밀도는 반비라는 겁니다. 즉 보세요.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됐죠. 그러면 주파수는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50에서 60으로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자속 밀도 60Hz일 때 몇 배가 되는가? 50에서 60으로 해서 얼마? 50분의 60은 5분의 6배가 된다는 겁니다. 5분의 6배. 2번의 답은 가가 됩니다. 요런 관계 있죠. 요것은 종종 출제가 돼요.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관계, 전압이 일정할 때. 이런 거. 3번 가봅니다. 보세요. 철심에 단면적이 0.085, S가 0.085. 자속 밀도, 최대 자속 밀도, 자속은 파이고요. 자속 밀도는 B입니다. 자속 밀도 B가 1.5입니다. 최대 자속 밀도 1.5. 주파수가 F가 60Hz고요. 그래서 동작하고 있다. 1차 및 2차 권수는 N1은 120, N2가 60이랍니다. 이때 변압기의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실효치는 얼마냐? 보세요. 전압 E라고 할게요. E는 우리가 최대값이면은 2파이 F N파이 되지만 실효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다? 4.44의 FN 파이 혹은 B가 있으니까 4.44의 FN BS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실효값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알고 계신 이 공식 자체가 실효값이에요. 따라서 봅니다. 4.44에 곱하기 F 주파수가 60 N 권수가 지금 보시면 1차 측의 전압이죠. 1차 측의 권수니까 N1을 대입하는 겁니다. N2가 아니고요. 120 곱하기 B가 얼마요? 0.085 곱하기 면적이 B가 1.5죠. 면적 S고요. B가 1.5가 됩니다. 따라서 4.44 곱하기 60 곱하기 120 곱하기 0.085 곱하기 1.5 하니까 이 값이 4076이 되네요. 4076V. 3번에는 답이 가가 됩니다. 4번 문제를 가봅니다. 4번 1차 전압 6900입니다. 부위원이라 할게요. 부위원이 6900V. 볼트. 1차 권선이 3000회, N1이 3000회입니다. 권수비가 20이요. A가 20일 때 60Hz, F는 60Hz일 때 최대 자속은 얼마가 되는가 합니다. 최대 자속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요 놈은 우리가 E1으로 볼 수가 있고요. E1은 얼마다? 4.44의 FN 파이가 됩니다. 문제에서 뭘 묻고 있다? 파이를 묻고 있죠. 파이는 얼마다? 4.44의 FN분의 E1이 된다. 그래서 4.44 곱하기 F가 얼마예요? F는 60 곱하기 권수가 얼마다? 3000이죠. 3000분의 E1 얼마? 6900을 하니까 지금 답이 얼마냐면 약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된다. 웨버가 된다. 이런 문제에서 권수비 얘는 함정이에요.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네. 4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즉, 변압기에서 이 기전력 묻는 문제 있죠. 지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 5번 한번 가봅니다. 5번.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ohm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5ohm이고 지금 100V예요. 100V고 지금 권수비가 5대1입니다. 5대1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1차 전류는 I1 1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차분히 한번 보시면 돼요. 보세요. 1차 전압이 100V인데 5대1이죠. 따라서 여기 2차 전압 얼마다? 5대1이니까 20V가 되죠. 20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5ohm에 20V에서 5분의 20 하니까 얼마다? 4A가 됩니다. 4A. 그러면 여기 I1 전류는 어떻게 돼요? 5대1이니까 5, 4에서 20이다? 아니죠. 우리가 권수비가 A가 5인데 얘는 I1분의 I2를 묻는 겁니다. 맞죠? 권수비는 전류비는 I1분의 I2입니다. 따라서 I1 얼마예요? I1 얼마? 5분의 4가 되죠. 5분의 I2 4니까 이 값이 얼마? 0.8A. 즉 0.8A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압비하고 똑같이 보고 4A니까 20A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류비는 전압비와 반대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0.8이에요. 0.8.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변압기를 2차로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의 부하 소비 전력 P2는 실제 부하의 소비 전력 P2에 대해서 어떠한가 합니다. 제가 요거 이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P는 불변이에요. P는 불변. 전력은 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손실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면 손실을 고려한다고 하면 손실 부분만큼 빠지게 하겠죠.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손실만큼 빠지긴 하겠지만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 전력은 부하 전력과 실제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변함이 없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7번 봅니다. 보여? 그냥 그려볼게요. 1차 전기담 6600, 2차 전기담 220이고, 주파수가, 260입니다. 주파수가 60이에요. 한번 봅니다. 그냥 변압기,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제가 등가로 그려볼게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문제가 세 줄 이렇게 길잖아요. 한 줄짜리 문제 자체도 한 줄이 쉽고, 두 줄이 어렵고, 세 줄이 더 어렵고, 네 줄이 더 어렵고, 이렇습니다. 문제 분석하는 것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어떤 것을 묻는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세요. 1차가 6600이요. 6600V고, 네. 2차가 220V입니다. 220V. 네. 그거. 이때 주파수가 60에 대한 단상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격 220V 10A 부하에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는데요. 부하를 연결하는데 220V 곱하기 10A 즉 2200V의 부하에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차측 입력은 얼마예요? 여기 1차측 입력은 얼마여야 되느냐? 지금 묻는 것이 전압도 아니고 전류도 아니고 전력이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2차 얘가 2200, 즉 2.2kW니까 손실 같은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죠. 따라서 1차에 넣어줘야 되는 것도 2.2kW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가 됩니다. 8번 변압기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교소 함유량은 얼마다? 4에서 4.5%, 두께는 0.35mm 꼭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9번 변압기 철심의 구조가 아닌 것은 구조는 뭐가 있어요? 내철형, 외철형, 그 다음에 권철심형이 있다 그랬죠. 동심원통형, 이 동심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기 자기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선의 구조가 동심 원통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머지 변압기의 구조, 철심의 구조는 내철형, 왼철형, 권철심형이 됩니다. 10번. 전기기기에서 절연의 종류 중 Y종 절연물의 최고 온도가 얼마다? Y는 시작하는 거죠. 90도입니다. YA, BF, HC, Y종 90도가 됩니다. Y종 90도. 11번 다음 중 변압기 U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변압기 기름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보세요. 절연 내력은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은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절연 내력, 절연에 견뎌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겁니다. 나 인하점이 높을 거 100도씨에서 불이 붙는 것보다 200도씨 불이 붙고 300도씨 불이 붙고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답은 나가 되고요. 다 유동성 풍부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이죠.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라 응고점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이 낮을 것이 됩니다. 11번에는 나. 12번 변압기 기름입니다. 변압기 U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압기 기름이 열화되면은 침식작용, 절연 내력의 저하, 냉각 효과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공기 중 수분의 흡수는 뭐예요? 수분의 흡수라는 것은 열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수분을 흡수하면은 열화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브리더, 흡수복기에 실리카겔을 넣어서 수분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분만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열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 13번 변압기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죠. 우리가 지구가 온 우주에 가장 많은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가 가장 많고요. 여기서 아크 방전에 의해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 14번 절연유를 충만시킨 외함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절연유를 충만시켜서 최소 유입 변압기는 되죠. 맞죠? 절연유를 충만시킨 외함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해서 철심이 권선에 발생하는 열을 외함에 전달하며 외함의 방사선이나 대류에 의해서 열을 대기로 방사하는 거. 얘는 뭐예요? 기름을 순환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름만 넣어주고 끝난 겁니다. 대류 현상 그냥 자연히 대류 현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 잔행식 기름만 넣어주고 스스로 냉각하는 거 ONAN이죠. 유입 잔행식이 됩니다. 15번 콘서베이터의 용도는 우리가 콘서베이터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지만 콘서베이터하고 흡수복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콘서베이터와 흡수복기 위치도 다르고요. 맞죠? 근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둘 다 절연유의 열화 방지가 된다. 열화 방지가 된다. 16번 이제 변압기 등가 회로로 넘어갔죠.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 흐르는 전류로서 요거까지만 하면은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은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속만을 만든다고 하면은 자화 전류죠. I-파이 자화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철선을 발생시킨다면 철선 전류가 된다. 17번 봅니다. 얘도 외워주셔야 돼요.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에 정압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1차 정압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에 정압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들어간 여자 전류는 기본파 외에 주로 몇 고도파가 전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에 정연파 들어가서 2차에 정연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에 정연파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히스테레시스 현상이나 포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3고도파라는 것이 성분이 들어가야만 2차에 정연파가 유기된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3고도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결과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2차 권선이 무바 상태에서 변압기 여자 전류 시력값 결정하는 요소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합니다. 보세요. 요거 결임이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1차 전압을 주면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있죠. 서셉턴스. 얘는 우리가 L에 의한 성분이에요. L에 의한 성분. 콘덴서 성분이 아니고 L에 의한 성분이고 얘는 R에 의한 성분이죠. 예. 철심의 저항에 의한 성분, 철심의
인덕턴스에 의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여자 전류는 뭐예요? 여자 전류 뭐다? 여자 전류는 뭐다? 원래 어드미턴스분의 원래 뭐예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전류는요. 그런데 이것이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고 어드미턴스에는 요놈이나 요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R이나 L에 의해서 어드미턴스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 전류 시록값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얘나 혹은 얘 있죠. 얘 세 중에 세 중에 들어가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차 권선 자기 인덕턴스 L 하고요. 1차 단자전압 시록값 그래서 답은 가번이죠. 물론 얘도 들어가지만은 지금 보기에서는 뭐냐면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요소에서 얘 세 개 중에서 2개 이렇게 포함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에는 답이 가번이에요. 가번. 19번 보면 19번 다음 중 변압기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옳게 나타낸 것은입니다. 뭐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등가회로 할 때 무부하 시험으로 철손과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했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이나 부하 시험으로서 동손이나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했죠. 그래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냐?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요거 일종의 부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이 됩니다. 요거 권선의 저항 측정도 무부하 시험은 아니지만은 단락 시험 혹은 부하 측정 시험 등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 저항 측정을 이렇게 부하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관계없는 것은 단락시험은 일단 단락시험으로서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리액턴스. 지금 20번에 변압기 등가로에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단락시험은 이것을 단락시키는 겁니다. 단락시키면 요 리액턴스죠. 저항. 그 다음에 동손과 임피던스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누설 리액턴스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우리가 저항값이나 리액턴스 값을 구하면 전압 변동률 구할 수가 있죠. 얘들을 통해서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고 임피던스 와트가 뭐예요? 임피던스 와트가 이 부분에 특히 저항 부분에서의 손실, 동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 동손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여자 어드미턴스는 뭐예요? 여자 어드미턴스는 요거예요. 요거는 무부하 시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락 시험이라 하면 요 가로 부분 있죠. 가로 부분. 요것을 단락, 세로 부분 요거 있죠. 요것을 무부하 시험이 됩니다.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은 전류가 0일 때고요. 단락 시험은 전류가 최고로 클 때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1번 봅니다. 21번. 변압기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Y0를 구하면 봅니다. 요거 어떻게 구해요? 보세요. 이거 등가 회로를 구하면 쉽다 그랬죠. 요거 VI입니다. VI. 아이고요. 요거 I0입니다. I0.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를 다 합한 것이 뭐냐? 여자 어드미턴스 Y0입니다. Y0. 따라서 보세요. 원래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인데 어드미턴스는 뭐다?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V분의 I가 된다는 겁니다. 어드미턴스는 그래서 입력전압 V1 여자 전류 I0가 되어서 답은 가번입니다. V1분의 I0 가번이 된다. 가번이 된다. 22번 볼게요. 22번. 안 된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단상 변압기 1차 전압이 3300이요. 보세요. 여기에서 1차 무부하 전류, 철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따라서 무부하 시험일 때 값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지금 3300V고요. 1차층 무부하 전류입니다. 무부하 전류가 여자 전류죠. 요거 0.09가 됩니다. 0.09고 철선 얘가 115V예요. 115V. 예. 그래 보세요. II가 얼마예요? II가 지금 II 곱하기 3300 전압 곱하기 전류한 게 1115죠. 철선입니다. 따라서 II는 얼마? II는 V 곱하기 II가 115니까 II는 V 3300분의 115가 된다는 겁니다. 3300분의 115.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은 0.0348이 돼요. 0.0348 암페어가 된다. 그러면 지금 얘가 0.0348인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다? 여자 전류 0.09는 루트에 II의 자성 더하기 I파이의 자성이 됩니다. 맞죠? 지금 묻는 것 지금 여자 전류 지금 여자 전류가 자화 전류 묻죠. I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I파이는 요 루트를 제곱을 벗겨내면은 0.09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I파이의 제곱이 0.09의 제곱 마이너스 II의 제곱이니까 I파이는 루트의 0.09의 제곱 마이너스 II의 제곱이에요. II가 얼마예요? II가 0.0348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0.09의 제곱 마이너스 0.0348의 제곱하면 이 값이 0.083A가 된다. 0.083A가 된다. 근데 지금 22번 문제는 좀 보세요.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가 0.09잖아. 그러면 이 자화 전류가 0.09보다 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조금만, 용어만 조금 아셔도 0.09보다 큰 답은 0.83이나 0.93 이런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용어만 조금 아셔도.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 0.09니까 자화 전류는 당연히 0.09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2번은 답이 남은 고요. 예. 23번 갑니다. 23번. 2kVA 3100에 변압기 철선 200이면 1차 환산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냐? 예. 안 풀리면 그림 그려보세요. 예.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요. 그림 그리고 놓고 나면은 생각 안 나던 문제도 생각이 나요.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용량이 2kVA입니다. 용량이 2kVA고요. 일단 3300에 100V예요. 그래서 3300에 100V란 말은 앞에 것이 1차 전압이고요. 뒤에 것이 2차 전압입니다. 1차 전압, 2차 전압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철선이 여기죠. 여기에 200W예요. 지금 1차 전압이 뭐라 그랬다? 1차 전압이 3300V라고 했고 철선이 200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 컨덕턴스 뭐예요? 컨덕턴스 요 부분에 G죠. G. 맞죠? G가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원래 P는 얼마요? R분의 V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R분의 1이 뭐예요? 컨덕턴스 G가 됩니다. 따라서 GV의 제곱이요. GV의 제곱. 즉 PI는 이 철선이란 것은 뭐냐? 여기 여자 컨덕턴스 G 곱하기 전압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G는 얼마요? V 제곱분의 PI. V 제곱 얼마? V 제곱 얼마? V 제곱은 3300이죠 지금. 3300의 제곱분의 P는 얼마다? 200입니다. 200. 따라서 계산하면은 2.2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은 요 한 칸 뒤로 보내면서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요렇게 계산하면 답은 나가 돼요. 나. 23번의 답 나. 예. 24번 봅니다. 어떤 변압기 임피던스 1차 임피던스가 Z가 484입니다. 우리가 Z1이 484인데 이것은
2차로 환산하니까 Z는 1이에요. 즉 뭐냐? 1차를 2차로 환산하는 거 어떻게 돼요? 1차를 2차로 환산할 때 A제곱분의 1의 Z1이 되죠. 그 값이 얼마냐면은 1이에요. 1. 그러면 보세요. Z는 483입니다. 그러면 얼마? A제곱은 얼마예요? A제곱은 요거 넘어가는 A제곱은 484니까 A는 루트에 484 하니까 루트 484 하면 22입니다. 22. 예. 건수비가 22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했긴 했지만 이거 잘 아시는 분은 처음부터 루트에 1분의 484 하면 돼요. 그래서 건수비가 22가 됩니다. 건수비가 22. 네. 그랬을 때 2차 전압이 400입니다. 2차 전압이 400 보세요. 건수비 A는 V2분의 V1인데 이것이 V2분의 V1인데 이 값이 얼마다? V2가 지금 400이죠. 400분의 V1이 얼마? 22란 거예요. 따라서 V1 얼마? 22 곱하기 400 하면 8,800이 된다. 8,800이 된다. 답은 가가 됩니다. 이같이 뭐 제가 이렇게 쭉 썼지만은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공식을 제가 FM대로 푼 거예요. 조금 연습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25번 봅니다. 단상 주상 변압기의 2차 측이 105V 단자입니다. 105V 단자라는 것은 권수가 105V라는 겁니다. 권수가 105, 그러니까 전압이 105라는 것이 아니고 탭이 있죠. 탭이 105V 탭이라는 거예요. 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탭이라는 거 이런 의미, 우리가 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탭이 있어요. 탭이 이렇게. 어떤 탭에 연결을 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2차 측의 탭이 105V 탭이라는 거예요. 105V 탭이라는 겁니다. 탭이라는 것은 권수비예요. 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 보세요. 25번 다시 봅니다. 이 문제에서 좀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일단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권수가 105다. 예, 105V인데 권수가 10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ohm의 저항을 2차 측에 1ohm의 저항을 접속했어요. 1ohm을 접속했다. 또 1차 측에 900V를 입력을 했습니다. 1차 측에 900V를 입력했어요. 그때 1차 전류가 1A랍니다. 1A. 그러면 이때 1차 측 탭전은 이때 권수는 얼마나? 2차 권수가 105인데 1차 권수가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일단은 전력이 같다. 우리 1차와 2차의 전력이 같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900V 1A니까 전력 P는 900 곱하기 1하니까 900W인데 이것이 2차 측에도 900W가 돼야 된다는 거죠. 900W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2차 측 전압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2차 측 전압이 얼마여야 돼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900W가 되는데 P는 R분의 V제곱이죠. R분의 V제곱이에요. 그러면 R분의 1분의 전압의 제곱이 90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R이 1이니까 V의 제곱 900, 여기에 V는 얼마가 된다? 30V가 걸린다는 겁니다. 30V가 걸린다는 거예요. 즉 결론 이거예요. 900V 넣으면 900V 입력에 넣으면 2차 측에 30V가 나오니까 즉 권수비가 얼마다? 권수비는 30이다 이 말이에요. 3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측 탭이 105죠. 2차 측 권수가 105입니다. 그럼 1차 측 권수는 뭐다? 1차 측 권수는 105 곱하기 1차 측, 이게 2차 측 권수에다 권수비 얼마? 30을 하면은 얼마요? 예. 3,150이 됩니다. 3,150이 된다. 1차 측 탭 전압은 3,150이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900과 30은 있죠. 900과 30은 들어간 전압과 나온 전압이고요.
여기에서 말한 3150과 105는 전압의 관계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수가 3150번 관계했다, 105번 관계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26번 봅니다. 26번. 1차적 건수가 1500이요. N1이 1500입니다. 일단 2차 측에 16옴의 저항을 측정했더니 저항을 접속하니 R2가 16호요. R2가 16일 때 1차 측에서 8kg입니다. R1이 8kg 써놓으니까 괜찮죠. 건수비 A는 얼마다? 루트의 R2분의 R1입니다. 따라서 루트의 R2 16분의 8kg는 8000이죠. 따라서 건수비가 22.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36입니다. 그랬을 때 2차적 건수는 얼마요? 건수비 A는 22.36인데 이것은 뭐다? N2분의 N1을 의미한다. 따라서 N2는 얼마다? N2는 22.36분의 N1 15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약 67, N2는 67이 된다는 거예요. 67. 계속해서 27번입니다. 27번 볼게요. 3300에 220. 우리가 3300에 220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수비가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니까 건수비 얼마요? A는 3300에 220분에 3300 하면은 건수비가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건수비가 15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전압 값을 주어지는 거죠. 이랬을 때, 1차 및 2차의 저항이 25옴과 0.12옴이요. 보세요. 이것을 1차, 2차. 그래서 컨덕턴스 부는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보세요. 얘가 25옴이에요. 25옴. 이거 2차 저항이 0.12요. 0.12.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얘가 50입니다. 50이고 얘가 0.24예요. 0.24. 그러면 1차로 환산하면 지금 1차로 환산하니까 1차는 그냥 두죠. 2차를 1차로 환산하면 얼마? 건수비의 제곱을 곱합니다. 이게 더 제곱을 곱하는 거죠. 즉 보세요. 전체 저항은 얼마냐? 전체 저항은 25 더하기 요거 합하면서 이렇게 전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저항 얘는 25고요. 얘는 얼마? 15의 제곱 곱하기 0.12가 됩니다. 리액턴스는 얼마요? 요거 50 더하기 요거 얼마? 15의 제곱 곱하기 0.2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저항이 얼마예요? 저항이 50이고 리액턴스가 104라는 겁니다. 104. 하나로 다 합치면 전체 저항 50이 전체 리액턴스 104. 따라서 모든 임피던스는 얼마? 임피던스는 잘 아시겠지만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얼마? 52의 제곱 더하기 104의 제곱하니까 얼마? 116.3이 되네요. 116.3.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계속해서 28번으로 갑니다. 28번. 네, 28번. 28번. 변압기에서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에서 역률이 100%란 말은 얘가 1이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 1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0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전부 0이 되고요. 전압 변동률은 P 곱하기 1하니까 P. 이 P가 뭐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됩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그래서 답은 가가 돼요. 가. 네. 29번 봅니다. 29번. 어떤 변압기 100V 저항 강화 2%요. P가 2. 예. 리액턴스 강화 Q가 3. 일단
영률이 80%의 부하의 전력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요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사인은 0.8, 사인은 0.6이다. 삼각형에서 어떻게? 얘가 10이고 얘가 8이고 얘가 6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은 0.8이면 사인은 0.6이 돼야 된다. 이때 전압 변동률 얼마예요? 전압 변동률은 P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사인 세타 얼마? 2 곱하기 0.8 더하기 Q 얼마? 3 곱하기 0.6이에요. 따라서 1.6 더하기 1.8 하니까 3.4%가 된다는 겁니다. 29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럴 때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공급했는데 플러스를 개입 차단을 했는데 우리가 L 부하일 때는 플러스고요. C 부하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L 부하 늦은 역률, C 부하는 앞선 역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말이 없으면 기본은 L 부하입니다. 기본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하가 콘덴서 부하는 많이 없고요. L 부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L 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30번 보세요. 퍼센트 저항가가 1.5%예요. P가 1.5. P가 1.5. Q가 3%입니다. Q가 3%예요. 이때 부하 역률이 80% 앞섭니다. 지금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앞에서 사인 세타는 0.6인데 지금 앞선 진상 부하라는 거예요. 진상 부하. 진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압 변동률마다 P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지상 부하할 때는 플러스, 진상 부하할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1.5 곱하기 0.8 마이너스 3 곱하기 0.6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즉 콘덴서 부하, 진상 부하에 의해서 보낸 전압보다 무부하 전압보다 단자 전압이 더 커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콘덴서의 특성이 이런 거예요. 네. 계속 31번 뭐야? 31번 봐요. 부하 역률 0.6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0.6이고 이때 전압 변동률 최대가 된다.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 이때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 3%. 보세요.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얘가 1이면 얘는 다 0이 되죠. 그 값이 3%란 말은 P 코사인 세타 P 곱하기 1이 3%니까 따라서 P가 3%다. 즉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0.6일 때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된다. 전압 변동 최고로 안 좋은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다?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얼마다? P죠. 맞죠? P. 이게 0.6이라는 겁니다. 예.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요때 역률이요. 예. 지금 보시면 보세요. 역률 0.8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이 되는 역률이 되는 거죠. 코사인 맥스가 되는 겁니다. 이따 보세요. 얘가 0.6에서 얘가 3이에요. 3. P가 3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3이고 얘가 0.6이라면 정확하게 풀려면은 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3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분의 루트 3 하면 0.6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분의 3이 0.6이냐?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5분의 3은 0.6이죠. 얘가 3이니까 얘가 5가 되려면 얼마?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4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뭐다? Q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는 4%요. 따라서 보세요.
역률 0.8에서 전압 변동률을 그냥 구합니다. 전압 변동률 얼마? P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사인 세타인데 P가 3이고요. 역률이 0.8이래요. Q가 4고요. 역률 0.8 대 사인 세타 얼마? 0.6입니다. 따라서 얼마다? 계산하면은 4.8%가 된다. 4.8%가 된다. 31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32번 보세요. 32번은 기본 공식이에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뭐다? 전격 전압분의 무바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인데 지금 여기서 그냥 다 주어졌죠. 전격 전압이 2차 단자 전압이요. 전격 보아시 2차 단자 전압이 230이고 무바 전압 240, 전격 전압 230 곱하기 100% 하니까 계산하면은 4.35%가 됩니다. 4.35%. 32번은 우리가 직류기에서 배웠던 그 전압 변동률 공식 그대로 대입한 거죠. 33번 볼게요. 33번 전압비가요. 전압비가 무부하일 때 15대 1입니다. 무부하일 때는 15대 1. 예. 전격일 때는 15.5대 1입니다. 그만큼 전격일 때 전압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부할 때가 크고 전격일 때가 더 작다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전압 변동률은 지금 상태 전격 부분에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V를 입력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100V를 입력으로 넣었다라고 했을 때 100V 입력 넣었다 했을 때 보세요. 무부하가 들어가면 15대 1이 얼마가 된다? 무부하로 넣었을 때는 15대 1, 15가 들어가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15분의 100V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전격일 때 얼마다? 15.5분의 100V가 나온다는 거예요. 15.5분의 100V. 그럼 전격일 때 요거 분자 다시 분모는 15.5분의 100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00을 없애니까 교재에 있는 것처럼 15.5분의 1분의 15분의 1 마이너스 15.5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답이 곱하기 100%예요. 곱하기 100% 하니까 3.3%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다음 뭐 이런 문제 다시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V든 1000V든 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에 답은 되고 네. 변압기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푼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